자, 9월의 병화를 보겠습니다. 9월의 병화를 보면 병화가 수월이라는 거죠. 자, 수월이면 가을의 끝자락이고 그다음 뭐죠? 해월이니까 이제 겨울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환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목이죠. 화 가장 절정기, 금 기운이 쇠퇴하기, 수 가장 낮은 게 수, 그러니까 신유술이니까 이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쇠퇴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9월 병화는 화의 기운이 유태 더욱 퇴 물러나니 끄꺼려 하는 말은 토회강 토가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자, 보면 이게 토잖아요. 토 어떻게요? 화생토로 병화의 기운을 빨아들여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술토가 화의 밝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꺼려하는 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뭐래요? 이거를 눌러줘야 되겠죠. 뭘로? 목으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모름지기 선용 간목 먼저 간목을 써서 이거 술토를 제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화를 더 이상 기운을 설기시키지 못하도록 간목을 써서 기운을 빼가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른 게 지금 말라있기 때문에 좀 적셔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취 임수다. 그 다음에 임수를 취한다. 이런 얘기죠. 다 이해되시죠? 자, 설하고 평줄 보면 9월 토왕 병령. 자, 9월은 술토가 왕하고 원령을 잡고 있으므로 병화는 퇴기 물러나고 그래서 기토회강 토가 빛광자니까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을 꺼려 하는데 의갑제토 마땅히 간목으로서 토를 극제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병화는 이때 화생토로 기운을 빼고 쉬고 있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의용갑생부 그래서 마땅히 간목으로서 생하거나 돕고 하는 것을 여기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화가 이 술토가 있으니까 이 술토를 눌러주는 간목 역할도 하지만 간목이 병화를 생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도 쓰기 때문에 간목이 마땅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러한 까닭에 간목을 써서 간목을 취하여 위선야라 먼저로 삼는 것이다. 먼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무조토. 자, 술토는 양토니까 무토가 되겠죠. 천간 나오면 무토는 조토로서 병화는 양화고 그래서 화염토죠. 불꽃은 달아오르고 토는 바짝 메말라 가니 반드시 모름지기 유수윤지 수가 있어서 윤지 그것을 적셔 주어야 한다 그 말이죠. 적셔 주어야 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제9월 임계지용 약동이라. 자, 제9월에 있어서 임계지용 임수와 개수의 용 쓰임은 대체로 동일하다 그 말이죠. 약동 대체로 동일하다. 그래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그래도 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원문을 보시면 갑임 양추. 자, 병화가 수월인데 자, 간목도 있고 임수도 이렇게 양쪽에 다 투출되면 부와 귀가 평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 비범하다 그 말이죠. 무임수.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득계 간투 역가 개수가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간에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역시 좋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불가갑 과거급제는 아니라도 2로로 공명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개수를 두고 했을 때 이야기했죠. 간목은 더 좋은 거고
간목은 좋지만 개수가 없다면 부득이 인수가 없으면 임수가 없으면 부득이 개수라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임수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아까 부기가 비범하다고 했으니까 과갑이고 개수가 있으면 2로 공명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둘 다 좋다 그 말이죠. 자, 만약에 임계장지, 자,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있는데 임수가 지장간에 있어요. 그러게 되면 장지, 지지에 감춰져 있으면 공감이, 공감 뭐예요? 그냥 1차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바가 뭐 국자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서생인 거죠. 그냥 서생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죠. 임수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갑장임투, 만약에 이 거꾸로 이게 이제 간목이 감추어져 있고 임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나오고 간목이 감추어져 있으면은 이 토국수 당할 수 있겠죠? 관이 다칠 수 있겠죠. 그래도 관이 좀 낫겠죠? 그래서 갑장임투, 간목이 감추어지고 임수가 투출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경파갑. 자, 경금이 있어가지고 경금이 간목을 쳐버리면 안 되겠죠. 요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간목이 중요하단 말이죠. 간목이 무토를 극해 줘야 되고 간목이 병화도 생해 줘야 되는데 이 간목을 경금이 와서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경파갑, 경금이 간목을 파하지 아니하면 가허수재, 그래도 수재는 허락함이 된다 그 말이죠. 수재는 뭐예요? 역시 뭐 미관 말단이나 그냥 아주 그 시험에 뭐 우리로 말하면 진사 정도 될까요? 그런 진사 정도. 과거 시험은 합격했지만 관직에는 나가지 않는 뭐 이 정도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아까 뭐가 썼죠? 아까는 병화의 수월인데 간목이 투출되고 임수가 지장가 있을 때는 이건 뭐라고 했어요? 공감이라고 했죠. 공감. 공감에 불과한데 거꾸로 되고 경금이 간목을 치지만 않으면 이때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그래도 좀 더 낫다. 수재가 된다. 뭐 이 정도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혹 경무 골로 수목. 자, 경금이 목을 치거나 무토가 임수를 극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겠죠. 만약에 무토가 임수를 극하거나 경금이 간목을 쳐버리면 뭐예요? 병화가 술토에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정시 용제라, 그냥 평범한 제목이다 그 말이죠. 무갑임계자, 자, 만약에 간목도 없고 임수도 없고 계수도 없다 그러면은 합격이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병화에 수월인데 간목도 없어요. 이 토가 간목이 없으면 뭐예요? 술토가 병화의 기운을 빼버려서 병화를 어둡게 해요. 그리고 촉촉하게 적셔주지도 못해요. 임수도 없고 개수도 없어요. 그러면 바짝 메말르는 토. 우리가 뭐죠? 화염토죠. 우리 사막에서는 아무 할 것도 없어요. 사막에서 나무 재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뭐 큰 사막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로 쓸모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속세를 등지고 거기를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화토조토 사주는 뭐다? 화염토조 사주는 대부분 승도의 길을 많이 간다. 제가 누누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격이다. 정교인 사주가 대부분 화염토조 사주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상에서 할 일이 그렇게 딱 없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도교를 수로도 봐요. 수. 그러니까 뭐냐면 산에 가면 계곡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이제 우리 도교로는 수를 보고 정교를 볼 때 화는 기독교로 보고 불교는 토로 보고 그렇죠? 그 정도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설하고 병주 보면 구추 9월달 가을은 만물 수렴지시, 수렴이죠. 자, 수렴. 자, 아까 이야기했죠. 목, 화, 금 뭐죠? 점점 수렴하고 수로 가는 거죠. 수, 금. 자, 가을철 뭐다? 수렴의 계절이다. 어떤 곡식이 익어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수렴의 시대고, 화때 빵 터져 있는 기운을 응축시키는 그런 시기다 그 말이죠. 임수 개수는 기용 약동,
가을의 임수와 개수는 그 쓰임이 대략적으로 같다. 다만 불가하다. 유무곤개 무토가 개수를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무투가 투출되면 그런즉 유갑재무 불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무토가 투출되면은 갑목이 무토를 극제함이 있지 않으면 비유니까. 그렇죠? 갑목이 무토를 극제함이 비유 있지 않으면 불가하다. 그 무슨 말이야? 갑목이 무토를 극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갑목이 무토를 극제하지 않으면 무토가 뭐래요? 필요한 수를 어떻게 해요? 무게합을 해서 개수를 끌어가 버리든지 임수는 뭐예요? 토국수로 물을 곤란하게 하죠. 그러면은 지금 가을철에 바짝 메말라 있는 토에 병화가 좀 수가 필요한데 수가 곤란을 겪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약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약 갑목장지. 자, 병화가 수월인데 갑목이 이렇게 땅 속에 숨어 있으면 장지 묻혀 있으면 재무력박. 자, 이 갑목이 목극토하는 무토를 극제하는 힘이 어떻게 돼요? 약함으로 열분으로 열불박자니까 약하게 되므로 재견 다시 봐야 된다. 경금 그리고 다시 봐요. 또 뭘 보냐면 경금을 또 봐요. 그 뭐죠? 경금이 근금목으로 갑목을 극제해 버죠. 그래서 경금파갑 경금이 갑목을 깨트려 버리니 그런즉 무곤임계의라. 무토가 자 개수 경금이 갑목을 극제를 해버리니까 갑목이 무토를 극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토가 살아나죠. 무토가 살아나서 뭐래요? 개수를 곤란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렇죠? 무경골론 수목. 그래서 경금은 뭐죠? 목을. 그 다음에 무토는 수를. 그렇죠? 무토는 수를 경금은 목을 곤란하게 곤란하게 하게 되면 그런즉 원국 무갑임 계상동 원국에 있어서 갑목이나 임계수가 없는 것과 상동 서로 같다. 그러면 뭐예요? 원국에 갑목이나 임계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그러면 뭐죠? 사주가 합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약 있어도 수유 비록 있어도 약무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그걸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의 합격야라. 그러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다.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졌다. 지금 결론은 여기서 수월달의 병화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네요. 병화에 자 술토는 병화의 기운을 빼기 때문에 갑목으로 술토를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갑목이 필요한데 갑목을 극하는 경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마르기 때문에 임수가 있어야 된다. 또 임수가 없는 경우는 개수도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 이 갑목은 좋죠. 술토를 극을 해서 극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무토가 와서 극을 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목과 임계수가 있으면 좋다.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전부 안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 일파화토. 자, 병화가 술토인데 화가 있단 말이죠. 병술 뭐 이렇게 뭐죠? 정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토가 있다. 화토가 있다. 그러면 수불태왕 비록 태왕하지는 않더라도 자조의라 스스로 어떻게 조율함으로 가령 분리과하게 뭐뭐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과하게 지나치게 있는 거. 지나치게 있는 거는 뭐죠? 계는 뭐죠? 계승한다는 거겠죠. 계승한다.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간 것을 계승하는 걸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과거 그러니까 부모의 조상의 유업을 이어받는 걸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주 분류. 그 사주는 또한 분류. 떠돌아다니는 거죠. 엄청 돌아다니는 거죠. 아, 여기 보면 과계가 있네요. 과계. 꾸지 해서 양자 보낸다. 양자들이라는 뜻이네요. 중국말로. 꾸팡. 팡 이건 팡이죠. 꾸팡. 그러니까 꾸지 해서 양자로 보낸다. 양자로 가지 않으면 분리. 양자로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떠돌아다닌다. 분주하게. 그렇죠? 떠돌아다닌다. 분주하게 떠돌아다닌다. 그 말죠? 게다가 이무경신, 임계 출간, 경금이나 신금 또는 임수나 계수가 출간되지 않으면 필히 요명, 반드시 요명하게 된다. 왜 경금이나 신금, 임수, 계수가 출간되지 않으면 발이 요명할까요? 이건 뭐죠? 금수잖아요, 금수. 자, 우리가 사람의 생명하고 가장 직결되는 게 뭐예요? 수라고 보면 되겠죠. 수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의 뭐 호르몬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하죠. 근데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바짝 메마르게 되면 일찍 조율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오래 못 살죠. 흙에 바짝 메말른 토에서 나무들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항상 물에 토가 습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나무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수가 메말라가면 이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가 메말라가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사후에 수를 좀 많이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됐죠. 저도 갑자기 걱정되네요. 제가 수가 지지에만 있잖아요. 병신, 병호, 을미 다 바짝 메말라 있잖아요. 저도 경인. 그런데 51대 신축 가상의 수가 생기죠. 병신합에 비해서 61대 이민, 71대 계묘, 그 다음에 갑진, 진토 속에 개수가 있죠. 갑진, 을사, 80일. 뭐 이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90세까지는. 수가 진토 속에 수고 있고 개수, 임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있다고 보면은 다행히 제가 51대 이후에 그 전에가 제가 경자대운이었거든. 경자. 기해. 수가 꾸준히 들어왔네. 저도 기해, 경자, 해자축, 무술, 40일, 30일, 20일. 그쵸? 그러니까 수가 41세 때, 그러니까 31세 때 수가 꾸준히 들어왔네. 저도 다행이네요. 제가 수가 약한데 이렇게 수가 들어와서 그나마 이 교육생활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한번 이 말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은 여러모로 좀 제약이 많이 있겠구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설하고 병주를 보겠습니다. 설하고 병주를 보면 술궁. 자, 병화의 술궁은 술, 신, 정, 무가 있죠. 자, 술궁에는 무토 정화가 있다. 무토 정화가 있다. 본이 조토, 본래는 메마른 토이다. 게다가 이 병화일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수 불태왕. 그렇게 태왕하지는 않더라도 이 조이 이미 바짝 메말라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고지상 한쪽으로 바짝 시들어 있는 그런 평고된 모습이 거고, 그래서 사주는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 떠나야 되죠. 고향을 떠나야 된다 그 말이죠. 이향, 고향을 등지거나 분류, 고향을 등져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명조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일파화토, 만약에 화토가 또 많아버리면 어떡하냐? 더 바짝 메말라 버리겠죠. 그리고 이 무경신 임계가 만약에 화토가 많은데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임수나 개수가 있어서 이 금수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필히 요절야라. 반드시 요절하게 된다. 화토사주. 사막이 연상되면 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혹지성화국. 병화가 술월인데
지성화국이면 인호술이겠죠. 인호술 오 이렇게 인호술 화국이 되면 뭐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화생 그 불호술이니까 화로만 일관되면 뭐예요? 염상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화로만 구성되면 염상격이 되는데 실시는 실을 이뤘다는 건 뭐냐면 신유술 가을 늦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상격은 뭐예요? 여름에 사오미 계절이가 제철이겠죠. 원래 제철이 그때니까. 그런데 가을철은 제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염상격이 실령을 잃었기 때문에 또는 때를 잃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염상격은 화로 가면 좋은데 만약에 약 우입 남방 운이 남방으로 가면 뭐죠? 사오미로 가면 그 말이죠. 일빈 한 번 가난함이 철골 통할철에 뼈골자예요. 그러니까 뼈에 사무친다 그 말이죠. 뼈에 사무친다. 뼈에 통한다. 그러니까 처음 가난이 뼈에 사무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염상격이 가을의 염상격은 그렇게 좋지 않다. 꼭 그렇게 봐도 될까요? 수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염상격은 화가 왕한 거죠. 그럼 일간이 강한 거예요. 자, 가을철은 뭐죠? 가을철은 재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성이 신유가 아니에요. 신유. 난 지금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히려 염상격이면 강하니까 재물을 잘 요리해서 부자 사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일빈. 그런데 이제 철을 재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수가 없는데 지금 이때는 신유월이 아니라 수월이라는 거죠. 수월. 바짝 메말라 있는 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의 기운을 빼고 어쨌든 또 화의 기운으로 뭉쳐진 염상격이라 하더라도 역시 제철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에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할 수 없다. 금을 녹일 수도 없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설하고 병주를 볼까요? 지성화국,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수, 운, 비록 술토, 화, 술토가 병화의 기운을 뭐요? 인화죠. 인화 빼내는 거예요. 뭐다? 설기시킨다는 거죠. 화생토로 설기시킨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쵸? 결국은 뭐냐면 구추 토왕지시 9월은 가을토의 왕한 시기이므로 시기다 그 말이죠. 결국은 어쩌지해도 그래도 9월 수월은 가을철의 왕한 토의 시절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르기를 염상격이라고 한다면 그런즉 비기시라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염상격은 화에 돼야 되는데 가을철이기 때문에 그 뭐죠? 염상격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 뭐냐면 화염토조지국이라 화염토조국이라고 볼 수 있다. 불은 타오르고 토는 바짝 메말라고 있는 그러한 국이라고 볼 수 있다. 운이 남방으로 들어서면 평고지극 평고함이 극에 달하니 염상격은 반가워하다. 남을 반가워하고 기북 그 북쪽을 끄려한다. 염상격은 원래 뭐예요? 염상격은 불바다죠. 불바다. 그러니까 화를 좋아해요. 근데 이걸 끌려고 하는 수는 뭐죠? 싫어해요.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시가 여름이면 사오미면 이럴 수 있는데 사오미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게 수월이에요. 수월. 그러니까 제철이 아니어서 염상격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단순히 염상격이 아니라 화염토조에 불과하다는 거죠. 화염토조, 화토염조, 화염토조의 국에 불과하니 그래서 이럴 때는 즉 이 남방 위기, 남방도 끄려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북방역 미필위희 역시 북방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북방이 뭐죠? 수겠죠. 수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차이가 하나죠. 여기서 차이가 지금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 염상격은 화로만 구성된 거예요. 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철이라고 하면 사오미 여름이겠죠. 이럴 때는 화가 와서 도해주니까 좋겠죠. 이때는 좋아요. 근데 수는 안 좋겠죠. 근데 염상격이 아니고 화염 토 조 이때
이게 뭐냐면 염상격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가을이니까, 제철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는 화염토 줄 때는 화도 안 좋고, 왜냐하면 더 뜨겁게만 하니까. 염상격은 전부 화로 쫙 모든 걸 포기하고 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염토저는 아직은 뭔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화염토저는 불은 뜨겁고 땅은 메말라 있어서 싫다는 거죠. 그런데 불이 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잖아요. 거기다가 또 수도 오면은 역시 안 좋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확 이미 화로 가버린 경우는 화를 방기했지만, 근데 태양처럼 뜨거운 이글거릴 때는 화로 오면은 좋겠지만, 그냥 이 화성처럼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오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가버리면 불로서 뭔가 쓸 수 있는데, 불로서 뭔가 쓰지를 못하고 그냥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인 화염토조인 경우는 화가 그렇게 썩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교적으로 서방 체리, 서방이 가장 유리하다. 서방이 뭐예요? 금국이죠, 금국. 금국 뭐죠? 재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성을 제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재성이 그나마 가장 좋다. 녹일 수 있으니까, 기운이 왕하니까. 그런데 물이 살짝 있으면 좋겠죠. 끝내 이 격국 태저. 이 격국은 뭐냐면 이 격국을 태저. 지나치게 낮다는 거죠. 격국이 낮다는 거예요. 끝내는 그래도 격국이 낮다 그 말이에요. 서방이 금국이 금운인 서방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격국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가운 좋은 우운도 무선황야라.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죠. 비록 좋은 운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사주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지금 우리가 바짝,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사막이 연상되는 사주 이런 경우 나오면 완전히 화로 가버리든지, 목화로 해서 완전히 화로 가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좀 조율한 상태, 화염토조가 돼버리면 참 이 사람은 세상에서 속세에서 뭔가를 뜻을 두고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구나. 특히 대운에서 그런 게 오지 않으면, 뭐 금수가 오거나 그러면은 좀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겠구나. 좀 염세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종교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 심리학이나 뭐 이런 우리 이쪽 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다 염상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실관할 때 이제 화염토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종교, 또 심리,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제 가끔은 이제 그 정신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용갑자, 갑목을 쓴단 말이죠. 갑목을 쓰고, 그럼 용이죠. 그럼 뭐가 이게 자식이죠. 수가 뭐죠? 수생목이죠. 이게 뭐가 되죠? 처가 되겠죠. 수처 목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용임자, 임수를 쓰는 경우는 뭐죠? 금생수죠. 그러면 여기에 자식이 되고 금이 처가 되겠죠. 금처 수자 되죠.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무토가 출간되면 필수 반드시 갑목을 써서 거병 위귀하라. 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병화가 수월인데 지금 뭐가 필요해요? 임수가 필요해요. 말라 있을 때, 그럴 때 이 임수를 깨는 게 뭐예요? 무토죠.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갑목이 있어서 무토를 그걸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용갑, 거병. 자, 무토가 뭐죠? 병이 돼요. 이건 뭐가 되죠? 약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위기하라, 귀하게 된다. 임투, 갑장, 즉 용임수. 자, 임수가 투출되고 갑목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럴 경우는 임수를 쓴다. 그러면 이 갑인 뭐죠? 갑목이 목생화 되는 거죠. 화살야라, 칠살의 기운을 뺀다고 말이죠. 칠살의 기운을 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용갑자, 갑목을 쓰는 경우에는 인이자,
간목을 쓰게 되면 인이자 인성이 자식이 되고 이게 간목을 용다고 했으니까 이게 자식인 거죠. 용이니까. 그러면 수생목이니까 이게 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가 뭐냐면 처가 되니까 병화의 수는 뭐예요? 관살이죠. 관살 위처, 관살을 처로 삼고 용임자, 관살을 처로 삼다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고 인성, 간목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똑같고요. 임수를 쓰게 되면 똑같죠 이게. 자, 임수를 쓰게 되면 여기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자식이 되고 금이 뭐가 돼요? 처가 되겠죠. 자, 병화에 있어서 금은 뭐가 돼요? 재성이 되겠죠. 요건 치사가 되겠죠. 관살은 위자 자식이 되고 재성은 제위처 처가 된다. 이거는 계속 공통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이미 이제 숙달돼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